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 신풍제약입니다. 종목 코드 번호 019170이고 코로나 치료제, 백신, 진단키트, 친환경, 기타 등등 대부분의 섹터들 영상을 통해서 허브경제TV 채널을 통해서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좋아요, 구독 한번 부탁드리고요. 구독자분들께서는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풍제약 이걸 했어요. 온라인 신무식. 그래서 신풍 막 이렇게 외쳤을 것 같은데 비대면으로 했다 보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했을 것 같습니다. 도전 투게더, 혁신 투게더, 달성 투게더 이렇게 슬로건을 제정을 하셨습니다. 간략히 내용을 살펴보면은 지난해 2020년이 지난해네요 벌써.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국내 영업의 역량 강화와 더불어 해외 비즈니스 활성화를 통해 피라맥스, 메디커튼 등 수출을 확대하고 수출 경쟁력을 높여서 3천만 불 수출 금자탑을 수상하였다. 이렇게 해서 함께 극복해준 신풍 가족들에 감사드리며 올 한해는 피라맥스 치료제 개발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뇌졸중 치료제 임상 2상 결과를 토대로 기술 이전과 임상 3상 시험 진입으로 신풍의 기술력과 역량을 입증할 것,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천억의 행방을 이제 R&D 역량 강화를 통해서 혁신신약, 동맥경화 치료제 SP8356의 임상시험 진행 등 기존 과제에 더하여 차별화된 개량신약과 혁신신약을 포함한 파이프라인을 강화하여 향후 회사 발전의 주축이 되도록 할 것이다 라는 아주 진취적이고 공격적인 시무식이 진행이 됐나 봅니다. 네, 이거 봤던 내용이죠. 그러니까 증권방송을 통해서 거짓말은 하지 않으셨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 큰 금액, 2천억이라는 금액을 실제로도 이제 파이프라인과 이제 신약 개발 이런 쪽에 집중을 한다고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확인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잘 지켜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순박해 보이세요. 제가 상대적으로 어린 사람, 유재만 대표님보다 어려워서 이런 말 하는 게 좀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뭐 거짓 없이 사실 것 같습니다. 시젠 대표님 얼굴도 참 관상이 좋아요. 신풍제약, 피라맥스 코로나 치료제 개발에 최선 하면서 혁신 쪽에도 도전 쪽에도 달성 쪽에도 슬로건으로 하셨고, 또 이제 피라맥스 코로나 치료제 개발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말 안 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좀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오늘 좀 시장에서 이슈화된 바이오 이슈가 있었죠. 그죠? 이게 이버맥틴이란 이제 구충제 치료제가 코로나에 효과가 있겠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뭐 노터스, 또 뭐 이글벳, 제일바이오 뭐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였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이버맥틴이란 기사가 사실 어제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막 4월 달에 나왔었는데 다시금 부각이 된 게 제가 어제 이제 기사를 봤거든요. 당연히 저도 이제 주식을 하고 보니까 이버맥틴 관련주 했는데 신풍제약이 있는 거예요. 근데 또 보니까 또 경구용으로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약이 또 신풍제약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새로운 도화선이 아닌가 했는데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반응을 하진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마케도니아, 이제 발칸반도 마케도니아라는 국가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데, 마케도니아 마약 확산에 대한 소식으로 코비드19에 이버맥틴 승인 임박했다라고 하는 게 기사가 작년 12월 28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쭉 보면은 이버맥틴의 안정성과 효능에 대한 전문가 증언을 요청받았고 긍정적인 속성이 확인돼서 약물 승인이 이루어졌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고, 이제 신풍제약의 에버맥틴이라고 이제 4월달 기사죠. 코로나19 치료제. 그래서 코로나 지금 이제 거의 뭐 이제 한 3분기 전이라서 가물가물하긴 한데, 그래도 구충제 치료제들이 또 시세를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뭐 알리코제약 뭐 이런 종목도 있지 않습니까? 구충제들. 그래서 이제 그때 나왔던 기사인 것 같아요. 국내 유일 사람용 이버맥틴을 생산한다 라는 기사가 있었는데, 저도 이걸 보니까 국내 판매 제품도 허가를 받았지만 수요가 없어서 현재는 생산하지 않고 있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해주셔가지고 결과적으로 어쨌든 간에 저쨌든 간에 이제 피라맥스라는 부분은 변함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말씀드린 뭐 노터스라든지 또 뭐 제일바이오였나? 제일바이오, 뭐 이글벳 뭐 이런 종목들이 좀 시세를 보여줬는데 아무래도 좀 노터스가 좀 대장주로 움직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여러분들께서 다 보시는 닥터심님 영상을 통해서 보니까 또 일전에
그 뭐죠? 이버맥틴 관련해가지고 좀 말씀을 주신 부분 영상이 있어. 제가 방금 이제 그거로 보고 다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사실 이제 침투를 차단하고 들어와서 복제를 억제하고 뭐 바이러스를 억제하고 이런 부분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과정들에서 피라맥스가 사실 제일 효율이 좋을 것이다 라는 부분은 역시 뭐 예전 영상을 통해서도 확인을 하셨을 거고, 이제 이버맥틴 역시 침투와 복제를 차단하는 데는 영향이 있다 라는 부분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제 결국 어쨌든 간에 이제 주가에 영향을 주냐 못 주냐, 이 이버맥틴이란 이슈가 수혜주가 된다면 당연히 주가에 영향을 미쳤었겠죠. 근데 이제 뭐 안타까운 건지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안타깝게도 뭐 이버맥틴으로는 신풍제약이 크게 움직이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차라리 나은 것 같아요. 차라리 그냥 신풍제약 피라맥스를 가지고 움직이는 게 더 훨씬 더 건강하게 움직인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일전에 뭐 덱사메타손, 어떻게 보면 스테로이드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많은 제약사에서도 충분히 만들고 있고 시판되고 있는 그 덱사메타손, 그 스테로이드제도 한때는 시장에서 영향을 주는 이슈 중에 하나였지만, 몇몇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또 사실 뭐 다 덱사메타손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몇몇 종목을 그냥 테마성으로 움직인 거 외에는 사실 그 테마의 지속이 오래되지는 사실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영진약품도 그랬었고, 뭐 부강약품도 그랬었고, 뭐 덱사메타손 관련해가지고 좀 움직임이 좀 있었었는데, 사실 주가에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좀 못 미쳤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새로운 기사를 보면은 코로나 백신 치료제 신물질 임상시험 15일 내 승인 계획, 이렇게 약물 재창출은 7일 내 처리 목표. 그래서 날짜는 제가 정확히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셀트리온도 14일인가요? 그 안으로 이제 뭔가 나올 수 있다라는 기사를 또 제가 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앞당겨졌다. 그러니까 지금 뭐 2.5단계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그리고 뭐 3단계까지는 이제 뭐 거의 뭐 락다운을 해가지고 가기 힘들다고 이제 계속 얘기는 나오지만, 뭐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얘기, 뭐 갑자기 대웅이 장중에 막 움직이고 막, 그죠? 코로나 치료제 잠깐 움직이니까 뭐 부강약품도 잠깐 움직이고, 이 종목도 잠깐 움직이고, 뭐 종근당도 잠깐 움직이고, 뭐 계속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장 자체가 뭐 명확하게 어디가 좋다, 그러니까 특정적으로 좋다 하는 부분, 시장에 수급이 쏠리는 부분은 좀 티가 나죠. 지금 뭐 대형주가 좀 많이 움직이는 편이고, 반도체나 2차전 쪽으로 많이 움직이지만 바이오는 살짝 조금 좀 조용한, 녹십자도 뭐 원료 생산한다고 했더니 갑자기 뭐 포장지다, 그래서 반대로 한미약품이 또 올라가고, 뭐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계속 시장의 수급이 지금 방향성을 못 잡는 거예요. 지금 여기 갔다 뭐 이 이슈 터트렸다, 저 이슈 터트렸다, 계속 이렇게 순환매를 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하나에 명확하게 딱 잡고 내가 이것만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종목을 많이 뿌려두는 거는 전 개인적으로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고, 뭐 신풍제약, 혹은 뭐 시젠, 뭐 두산중공업, 그리고 뭐 셀트리온, 또 뭐 제넥신, 이런 약간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묵직하다고 해야 되나? 내가 진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대형주를 매매를 뭐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시면은, 그런 묵직한 종목 한두 종목은 내가 공부를 하고 내 포트에 담아둬야겠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이제 후반영을 받을 수 있는 종목도 있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나라 지금 시장에 뭐 이버맥틴만 봐도 똑같은 게 계속 나왔던 이슈들이 똑같이 또 나오고 있어요. 나왔던 이슈들이 나왔다가 들어갔다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결과물이 나왔을 때 추가적으로 뭐 매출이 늘어난다거나, 아니면은 발전 가능성이 있다거나, 아니면 그 해당 기업에서 추가적으로 투자를 더 한다거나, 이런 이미 선반영된 종목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지금 시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후반영을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또 집중을 하는 것도 하나의 좀 공략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실예로 2021년 올해가 반도체 뭐 슈퍼사이클이다, 뭐 JP모건 헬스케어가 열린다, 매년 열리지만, 그래서 선반영을 받아서 주가들이 막 올라가잖아요. 어쨌든 간에 모든 종목들이 선반영, 기대감을 통해서 쭉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재료가 소멸하거나, 아니면 모멘텀이 다하거나, 불확실성이 확실화가 될 때는 주가가 소멸하고 맙니다. 그죠? 이제 이 한 몸 다 불사질러 가지고 불태우고 이제 싹 죽는 거죠. 근데 그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뭐 투자를 한다거나 결과물이 더 좋을 것이고 실적이 더 좋을 것이고 앞으로 나올 재료와 모멘텀이 더 있을 것이다 라는 추가적인 테마, 추가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에 좀 집중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어떤 특정한 종목이 그렇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런 종목들이 이제 눈에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뭐 저희가 실질적으로 뭐 VIP 매매를 하는 종목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집중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그 약물 재창출 관련해서 코로나 시세 초입을 주도했던 뭐 여기 보이는 신풍제약이라든지 뭐 일양약품, 부강약품 이런 종목들이 움직일 타이밍은 제가 봤을 때 종근당, 녹십자, 셀트리온이 활기칠 때는 이 종목들이 움직이긴 쉽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수급이 쏠리기 때문에. 지금 뭐 녹십자, 뭐 종근당 이런 거래되면 한번 터뜨리면 뭐 5천억씩 팍팍 터뜨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종목들이 막 거래가 터지고 투심이 그쪽으로 쏠리고 수급이 쏠리고 사람들이 집중도가 높아질 때 세력들 입장에서 약간은 조금 그와 좀 결을 달리하는 종목들에 대해서 돈을 확 써가지고 주가를 땡겨주는 거는요 쉽지가 않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들어와 있는 돈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뭐 물론 뭐 지금 유동성 장세여가지고 매수가 매수를 부르는 그런 시장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당일 수급을 빨아들이는 수급이 집중되는 섹터는 어떻게 보면 좀 눈에 띄거든요. 뭐 해운주라든지 그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해운주가 좋았죠. 해운주 좋고 또 뭐가 좋았죠? 뭐가 좋았더라? 뭐 현대 관련주들 IT가 신나게 움직이는데 갑자기 세력들이 바이오 세력들이 찌라시 탕 뿌리면서 주가 확 띄울까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주식을 하다 보시면요 IT가 활기차는 장세에서 갑자기 바이오가 테마가 튀어나오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바이오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 IT 쪽에서 테마를 탕 태워가지고 섹터를 이끌어가는 경우도 그 반대지만 역시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감히 또 제 예상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뭐 녹십자, 대웅 또 뭐 있죠? 종근당 뭐 완전 반대에 있는 뭐 반도체 IT 이 대형주들 혹은 이 개별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활기를 칠 때는요 뭐 신풍제약이라든지 뭐 부강약품, 뭐 일양약품과 같은 약물 재창출 상대적으로 이제 녹십자, 대웅, 종근당보다는 조금 무게감이 떨어지는 시총이나 이런 부분이 떨어지는 종목들이 활기치기에는 쉽진 않을 거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때문에 뭐 녹십자가 뭐 단기 악재를 띄우거나 혹은 뭐 대웅이나 종근당이 발표를 했는데 뭐 그렇게 막 이렇게 영향력 있는 발표가 아니거나 혹은 뭐 안 그러면 좋겠지만 뭐 악재가 뜨거나 이럴 때 나 혹은 반도체 뭐 슈퍼사이클이다 2차전지 신재생 뉴딜 좋다 라고 할 때 얘네들이 못 가는 것처럼 얘네들 반도체 IT가 이제 좀 많이 올랐다 조정이다 조정 좀 받아보자 할 때가 되려 더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셀트리온도 여기 포함되겠죠? 셀트리온이 결과 발표가 임박되거나 혹은 뭐 1월에 다시 뭐 임상 결과를 발표한다거나 뭐 종근당, 대웅, 녹십자가 뭘 발표한다거나 할 때는 다른 섹터도 마찬가지예요. 신풍제약에 국한된 게 아니라 다른 섹터도 쉽게 움직이진 못할 거예요. 반대로 녹십자, 셀트리온, 대웅, 종근당, 반도체, 뭐 IT 관련주들이 좀 지지부진할 때 원래는 좀 시장이 전체적으로 섹터가 지지부진하면 가는 게 신규 상장주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뭔가 반도체 조정 나왔죠. 뭐 하이닉스는 올라갔지만 반도체 조정 나왔죠. 녹십자 단기 악재 나왔죠. 대웅, 종근당도 움직이는 게 말미였죠. 그리고 뭐 HLB 한미약품도 말미였죠. 그러니까 중간에 뭐 올라갔죠, 여러분들? 신규 상장주도 올라갔잖아요. 뭐 피플바이오라든지 박셀바이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올라간 게 그 종목들이 갖고 있던 모멘텀은요. 뭐 오늘 갑자기 새로 튀어나온 모멘텀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 JP모건 헬스케어 초청되거나 참가해가지고 뭐 기술 이전을 논의한다고 하는 거 이미 다 11월달 나왔던 이슈예요. 근데 시장에 돈이 갈 데가 없으니까 그게 한 번 더 부각이 되는 것 뿐이지 신풍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슈 지금 뭐 새롭게 우리가 기다리는 이슈가 사실 뭐 크게는 피라맥스, 크게는 뭐 뇌졸중 이거 말고 뭔가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거는 많지 않지 않습니까? 역시 똑같이 이미 나왔던 이슈들이 떴다가 얘가 죽으면 또 다른 이슈가 떴다가 또 얘가 죽으면 다시 얘가 올라갈 수도 있고 또 다른 놈이 올라갈 수도 있고 시장에 들어와 있는 자금이 물론 유동성 장세라고 해서 돈을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돈이 많죠. 예전에 시장 예를 들어서 시장에 100억 정도 시장이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에 100억 정도 유통이 되는 상황이라면 지금은요 200억, 300억이 움직이는 시장입니다. 이거를 쉽게 볼 수 있는 게 너무 신풍적이게 안 하는 걸 수도 있는데 연봉으로 볼까요? 보시면 이게 지금 코스닥이거든요. 이 거래대금 보십시오. 2020년 완전 압도적이죠.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저는 감히 예상하건데 저는 이거 버블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진짜 솔직하게. 코스피 한 3,500가야 그때 가서 버블 얘기 나오면은 뭐 버블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버블 아닌 것 같아요. 보시면 코스피 역시 마찬가지죠. 거래대금 보시면 거래량 보시면 압도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든 간에 신풍제약뿐만 아니라 어떤 종목이든 간에 시장에서 집중되고 한번 발동 걸리고 한번 스타트 끊어볼까 하면 날아갈 수 있는 누구든 어느 종목이든 어느 섹터든 날아가는 게 어렵지 않은 시장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안에 다른 약간 좀 대척점에 있는 섹터라든지 아니면 좀 경쟁에 있는 종목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날뛸 때 그 반대편에 있는 종목들이 움직이기는 쉽지 않은데 녹십자, 종근당, 대웅 이런 종목들이 1월 늦으면 2월 안에 이슈화 될 게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이 다 끝나거나 아니면 얘네들이 이슈가 터지고 난 다음에 후반영이 못 받으면 신풍이나 부강이나 일양이 이런 친구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장의 큰 틀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먼저 보신 다음에 섹터를 보시고 섹터 안에 뭐 여러 섹터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뭐 이버맥틴이 갑자기 튀어나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사실. 덱사메타손이 다시 튀어나올지 또 모르는 겁니다. 또 피라맥스가 튀어나올지 모르는 거고 부강약품이 뜬금없이 또 발표를 뭐 1월이라고 합니다만 또 발표를 먼저 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머릿속에 감정적으로 이거를 대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이럴 땐 이렇게 움직여야지, 주가가 올라갈 땐 이렇게 움직여야지, 주가가 떨어질 땐 이렇게 움직여야지 하는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꼭 주가가 빠질 때나 올라갈 때 꼭 생각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을 2차전지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2차전지 막 천장 뚫고 날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을 준비해야 되고요. 하락하는 종목은 언제든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승을 또 준비하는 거고 상승한다는 것은 또 대응을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있듯이 여러분들께서 신풍제약 당장 이슈 없지만 모멘텀은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더 조용할 때일수록 과연 내가 갖고 있는 정보라든지 내가 체크하고 있는 팩트, 정보, 분석들이 잘 맞아 떨어지고 있는지 이 뭐 10가지의 내가 매수 근거를 찾았으면 그 10가지가 잘 맞아 떨어지고 있는지 유지되고 있는지 혹은 이 중에 이탈된 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버맥틴 가지고 움직이면 전 되려 안 좋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많은 시장 참여자가 이 종목을 바라보고 있는 이유 거기에 이제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잠깐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결국 여기다 지금은 그죠? 결국 이제 요 구간에서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만 5천원 구간을 깨지면 피곤해진다 기술적으로 그 부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수급 설명이 안 된다고 했죠. 제 기준에 설명이 안 되는 수급입니다. 지금 수급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뭐 수급 뭐 중요한데 뭐 의미 없다고 하네 라고 하지 마시고 쟤는 도대체 왜 수급이 지금 의미가 없다고 할까, 왜 얘는 11만 5천원을 깨면 피곤하다고 할까, 이런 부분을 뭐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보다 더 실수 없이,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지만 누구나 누구보다 더 잘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꼭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시장이 좋다 한들 내 종목이 안 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지수로 이끌고 가는 종목들은 정해져 있는 거고 시장의 앞으로의 전망, 좋은 섹터 이런 부분 역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집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요, 카카오톡 친구 추가를 해주셔야 되는 이유가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꿋꿋이 버티고 안 하시던 분들 해야 되는 이유가 생겼습니다.
저희가 어제 이제 VIP 회원님들 대상으로 저녁에 이제 라이브 방송을 좀 거의 1시간 반, 2시간 정도 진행을 했어요. 진행을 했고, 이제 VIP 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매주 최소 3회에서 많게는 5회까지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할 겁니다. 뭐 장중이 됐든 장마감이 됐든 뭐 저녁이 됐든 진행을 할 거고, 이제 또 무료 회원님들 이제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도 주 뭐 최소 1회, 뭐 많으면 2회 정도 장중 혹은 오후 장 마감 방송, 뭐 저희가 시간 될 때 라이브 방송을 같이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또 라이브 방송도 저희가 일부 공개로만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링크를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카카오톡 친구 추가를 해주신 다음에 꼭 참여, 이렇게 HBTV 천사로 누르신 다음에 참여를 눌러주셔야 저희가 추후에 뭐 메시지를 발송드릴 때 받을 수 있다 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타 스캘핑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 단타 스캘핑도 이제 리딩을 좀 진행해 드리고 있죠. 네, 그래서 무료 리딩 공지사항 꼭 한번 확인해 주시고,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8시부터 시작을 하지만 저희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장 시작하는 그 때 맞춰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종목들은 호가창이나 혹은 뭐 동시호가 1분 전까지 저희가 체크를 하면서 나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단타 스캘핑 관점에서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는 또 다음 신풍지학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